2019년 교통사고 재원론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균일한 프레임 간격을 가진 블랙박스 영상에서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50개 프레임이 경과하였고요. A에서 B 구간 평균 속도가 36km/h였습니다. 이동거리가 20m라면 이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봐야겠죠. 평균 속도 V는요 36km/h였었고요. 이동거리 D는요 20m였었고요. A에서 B 구간 프레임 수는요 50프레임이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동 시간을 구한 다음에요 프레임 레이트 산출하면 되겠죠. 먼저 구간 이동 시간 구하겠습니다. 평균 속도니까 등속 운동이랑 같죠. 시간 t는요 v분의 d가 됩니다. d는 20m였었고요. v는 36km/h였으니까 나누기 3.6 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요 36 나누기 3.6분의 2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 2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요 이동 시간분의 구간 프레임 수죠. 구간 프레임 수가 50이었었고요. 이동 시간이 방금 산출한 2초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0이 되겠죠. 그래서 2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을 인지한 후 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지한 결과 제동 흔적이 20m가 났고요. 그리고 정지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지 반응 시간이 1초 주어졌고요. 제동시 견인 개수가 0.7초 주어졌습니다. 정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인지 반응 시간이 1초였었고요. 견인 개수가 0.7, 제동 거리가 20m였습니다. 인지 반응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공주 거리고요. 이때는 등속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1초 동안 등속 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견인 개수, 제동 거리가 있죠. 등가속도 운동을 했겠죠. 감속 운동을 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정지거리잖아요. 그럼 정지거리는요.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예요. 그럼 제동거리는 나와 있고 공주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제동 시작시 속도를 구해야지만이 공주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동 시작시 속도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2 FGD가 되겠죠. F가 0.7이었었고요. G는 9.8, 안 주어졌으니까 9.8이죠. 그리고 D는요, 20m였습니다. 적용을 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 곱하기 9.8 곱하기 2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6.57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주거리 구할 수 있겠죠. 공주거리 동안 등속 운동했으니까요, 등속 운동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D는 VT죠. 속도 V는요, 방금 산출한 16.57m/s이 될 것이고요. 시간은요, 인지 반응 시간 1초가 됩니다. 적용을 시키면은요, 16.57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16.57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지거리는요,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죠. D1 플러스 D2입니다. D1이 16.57이었었고요. D2가 2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6.57 더하기 20이고요. 계산하시면은요, 36.57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37m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요마크로 속도를 산출할 때 가장 필요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요마크의 전체 길이가 있고요. 요마크의 곡선 반경이 있고 노면과 타이어 간의 횡마찰 개수, 중력과 속도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요마크를 산출할 때는요. 전체 길이보다는 요마크의 곡선 반경이 더 중요하죠. 이건 요마크 시 속도 공식만 알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V는 루트 뮤 G R이죠. 이때 뮤는 노면과 타이어 간의 횡마찰 개수고요. G는 중력과 속도, R은요. 요마크의 곡선 반경입니다.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차량이 처음에 100km/h의 속도로 달리다가요. 견인 개수 0.7로 감속하여 속도가 50km/h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걸린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정리 먼저 해야겠죠. 처음 속도는요 100km/h였었고요. 이때의 견인 개수가 0.7이었었고요. 나중 속도가 50km/h였습니다. 이때의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동 시간 구해야겠죠. 정보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가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VI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죠. 그리고요.
A는 마이너스 FG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T는요, 마이너스 FG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F가 0.7, G는 안 주어졌으니까 9.8 적용시키고요. VE가 50kmh, VI는 100kmh였습니다. 그러면 둘 다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0.7 곱하기 9.8분의 50 나누기 3.6 마이너스 100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02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PDOF를 이용한 사고재현 시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돌 시 양차량 간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양차량에 적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양차량 간의 충격력 작용지점은 동일한 한계 지점이다. 맞는 이야기죠. 사고 차량들의 파손 부위와 형태, 파손량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PDOF 충격력의 방향은요, 파손 부위, 형태, 파손량 등을 통해서요, 판단 가능합니다. 충돌 시 양차량 간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다.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충돌 시 양차량 간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쪽 차량이 A 차량이고요. 이쪽 차량이 B 차량이라고 했을 때요. A 차량이 받는 충격력의 방향은요. A 차량의 충돌 전 진행 반대 방향이고요. B 차량의 충격력의 방향은요. B 차량의 충돌 전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충격력의 방향은요. 서로 반대 방향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충돌 시 차량 회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충돌 시 차량 회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충격력의 크기, 충격력 작용 방향, 그리고 충격력의 작용점, 그리고 차량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1번은 충격력의 작용 시간이 있네요. 충격력의 작용 시간은요. 충격량에 대한 거죠. I는 FT요.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은요. 충격력 작용 시간 또 마찬가지 나왔네요. 그리고 충격력 작용 지점, 차체의 형태, 틀린 이야기죠. 3번입니다. 충격력의 크기, 충격력 작용 방향, 충격력의 작용 지점. 그럼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4번은요. 충격력의 크기, 충격력 작용 방향, 차체의 형태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맞게 설명한 것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하면 충돌 속도가 된다. 이런 공식 없죠. 그래서 운동량은 충격량의 제곱이다. 틀린 이야기고요. 충격량은 운동량보다 항상 크다. 틀린 이야기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는 PE-PI, 즉 낮은 운동량에서요.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운동량 P는 MV죠. 그래서 MVE-MVI가 됩니다. 충격량 I는요. FT입니다.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근데 F는 힘이니까 MA가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 I는요. MAT가 됩니다. 등가속도 공식 1번 공식이 있죠. V는 VI 플러스 AT입니다. 여기서 A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A는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되겠죠. 여기서 이 A를요. T분의 VE 마이너스 VI로 변환합니다. 그러면은요. I는 M 곱하기 T분의 VE 마이너스 VI 곱하기 T가 됩니다. 이 분모하고 곱하기 T니까요. 이 T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은요. MVE 마이너스 MVI가 됩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보행자 충돌 시 차량이 감속되면서 보행자가 차량의 전면에 충격된 후 후드 부분을 감싼 형태로 올려져 전방으로 낙하하는 충돌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랩 트레젝토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한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론트 볼트라는 건 없죠. 그리고 펜더 볼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펜더 볼트는요. 보행자가 차량의 전면 모서리 부분에 충돌한 후요. 차량 펜더 쪽으로 넘어져요. 차량 옆부분 또는 후방, 측면에 전도되는 경우죠. 다음은 이제 포워드 프로젝션입니다. 충돌 지점이 인체의 중심보다 높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합차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 평평한 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는요. 보행자는 차량 전방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다음에요. 노면과 마찰 운동을 합니다. 답은요. 랩 트레젝토리죠. 1번입니다. 59번입니다. 다음은 속도를 산출하기 위한 유도식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분의 1 mv의 자승은요. mfgt죠.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E는요. 2분의 1 mv의 자승입니다. 그리고 바퀴와 도로의 마찰력이 한 일이죠. W는 FD고요. F가 MA니까요. MAD가 되고요. A는 FG죠. 그래서 MFGD가 되는 사항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한 일이죠.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의 자승은요. MFGD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G가 되는 사항이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M이 있습니다. M 소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2분의 1 V의 자승은요. FGD만 남게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속도니까요. 속도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E는 이항하면서요. 곱하기가 되고요. 그리고 V의 자승이니까요. 제곱근을 없애려면 반대편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V는요. 루트 2FGD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드마크 공식이 성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답은요. 이 G죠.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60번입니다. 인접한 신호 영동 교차로에서 어떤 기준 시점으로부터 녹색 신호가 개시할 때까지의 시간차를 초 또는 백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옵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는요, 녹색 등화가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것 또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즉, 녹색 등화 켜진 다음에 황색 켜지고 또 빨간색 켜지고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녹색 등화가 켜지죠. 그렇게 한 바퀴 도는 것 또는 시간입니다. 시간 분할은요, 각 신호의 소요 시간입니다. 즉, 녹색이 30초, 황색이 3초, 적색이 30초 등이요. 신호등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도 시간은요, 연속하는 두 대의 차량이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할 때의 시간 간격입니다. 예, 어떤 한 지점이 있고요. 두 개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량이요, 요 지점을 지날 때의 시간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자동차가 자로 굽은 도로를 주행할 때요, 원심력에 의해 오른쪽 갓길 바깥 방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바깥 부분을 높여주는 도로의 선형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평경사에 대한 이야기죠. 평경사는요, 커브길에서요, 안쪽보다 바깥쪽에 경사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단경사, 횡단경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경사는요, 도로의 종단면 경사입니다. 그럼 차량의 진행 방향 경사입니다. 그리고 횡단경사는요, 도로의 횡단면의 경사죠. 종단하고 횡단이 혼돈될 수 있죠. 그러면 횡단경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가는 길 있죠. 그게 바로 횡단경사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횡단면 경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비 같은 게 오면은요, 빗물에 의해서 차량의 수막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횡단 경사를 줍니다. 일반적으로요, 중앙 분리대가 있는 가운데가 높고요. 그리고 보도가 있는 쪽에 경사가 낮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보통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질량이 1500kg인 차량이요, 10m/s에서 15m/s로 가속하는데 2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차량에 작용한 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1500kg이었고요. 처음 속도 VI는요, 10m/s였었고요. 나중 속도 V는요, 15m/s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걸린 시간이 2초였죠. 이 문제는요, 가속도를 먼저 산출한 다음에요, F는 MA를 활용해 가지고요, 힘을 산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가속도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거리 정보 없습니다. 거리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1공식이죠. VE는 VI 플러스 AT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가속도니까요, A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T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15m/s, VI가 10m/s, T는 2초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15-10이 되고요. 계산하시면은요, 2.5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용한 힘은요, F는 MA죠. 질량 M이요, 1500kg이었고요. A는요, 2.5m/s의 자승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500 곱하기 2.5가 나왔고요. 계산하시면은요, 3750N이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대형 차량의 제동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대형 차량의 경우 급제동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 계수는 대형 차량이 갖는 하중의 분포 및 그에 따른 브레이크 시스템상의 특성, 타이어 특성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승용차에 비해 작다. 승용차에 비해서 75에서 한 85% 정도 된다고 했었죠. 맞는 이야기고요. 대형 차량의 타이어와 노면 간 마찰 계수값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사고 차량 혹은 동종의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직접 제동 실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맞는 방법입니다. 대형 차량의 마찰 계수는 건조한 아스팔트 노면일 경우 일반적으로 승용차 마찰 계수값의 75에서 8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75에서 85% 맞습니다. 대형 차량의 스키드 마크는 동일 속도의 승용차 스키드 마크보다 길이가 더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마찰 계수값이 적잖아요. 그래서 더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형 차량은요, 일반적으로 마찰 계수값이 승용차의 75에서 85%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속도에서 승용차보다 스키드 마크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평탄한 도로를 60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제동하여 30m를 이동하고 정지했습니다. 차량의 견인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 속도가 60km/h였었죠. 그리고 거리는 30m였었고요. 중류 가속도 G는 9.8m/s의 자승입니다. 안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중 속도 V는요. 정지했으니까 0m/s이 됩니다. 그러면 견인 개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3공식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스키드마크 공식 V는 루트 EFGD이죠. 구하려고 하는 게 견인 개수니까요. F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EGD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루트를 없애려면요. 반대편에 제곱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는 EGD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G가 9.8이었었고요. D는 30m였었고요. V는 60km/h죠.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9.8 곱하기 30분의 6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47이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질량이 2,500kg인 A 차량의 속도가 30km/h이고요. 질량이 1,500kg인 B 차량의 속도가 50km/h일 때 양 차량의 운동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운동량 P는 MV죠. 질량하고 속도가 다 있습니다. 그럼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차량의 질량 MA가 2,500kg, 속도 VA로 봤고요. 30km/h였습니다. B 차량의 정보는요. 질량 MB는요. 1,500kg, 속도 VB는요. 50km/h였습니다. 그러면 A 차량 운동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운동량 P는 MV죠. MA가 2,500, VA가 30km/h였습니다. 그럼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2,500 곱하기 30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833.33kg m/s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B차량의 운동량 구하면 됩니다. 공식 똑같죠. P는 MV입니다. MB가 1,500이었었고요. VB는 50km/h였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3.6해서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1,500 곱하기 50 나누기 3.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차량의 운동량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차량이 내리막 정사인 8도인 도로를 주행하다 스키드마크를 발생하였을 때 아래식의 델타에 들어갈 값은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V는 루트 254 곱하기 뮤 마이너스 델타 곱하기 T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 마이너스 델타는요. 견인 개수죠. 즉, 이 델타는요. 900값입니다. 그러면 G는 탄젠트 세타죠. 그럼 세타 값이 8도니까요. 8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탄젠트 8을 계산하시면은요. 0.1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요. 0.14가 되겠습니다. 스키드마크 공식 V는 EFGT이죠. 그러면 이 공식은 km/h로 바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렸었죠. 그러면 G는 9.8m/s의 자승이었었고요. 그리고 m/s을요 km/h로 바꿔주려면요 상수 3.6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면은요 V는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3.6의 자승 곱하기 F 곱하기 D가 되겠죠. 이 3.6이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곱근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서 2 곱하기 9.8 곱하기 3.6의 자승은요, 약 25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2호사랑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V는 루트 254 곱하기 FD고요. 단위는 km/h가 됩니다. 67번입니다. 차량이 길이 15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고 정지하였습니다. 제동 구간에서 평균 감속도가 6.86mPa의 자승으로 측정되었고요. 차량 진행 방향으로 3% 오르막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제동 구간에서 타이어와 노면 간의 견인 계수값은 0.7이다. 경사도 3%를 각도로 환산하면 약 1.72도이다. 스키드마크 발생 직전 속도는 61.6km/h 정도이다. 감속도는 견인 계수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표현된다. 4번 말고는요, 나머지는 전부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4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D는 15m였었고요. 가속도는 감속도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86mPa의 자승이 되겠죠. 그리고 오르막 경사는 3% 최종 정지했습니다. 그러면 1번 견인계수값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FG입니다. 감속 구간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FG이고요. 구하려고 하는 게 F니까요. F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G가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F는 마이너스 G분의 A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6.86이었었고요. G는 9.8이죠.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9.8분의 마이너스 6.86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0.7이 나왔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경사도 3%가 각도로 환산하면은 1.72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퍼센테이지 나누기 100입니다. 퍼센테이지가 3%였으니까요. 3 나누기 10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0.03이 나왔습니다.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세타 값이니까요. 세타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탄젠트도 이항되죠. 이항하면은요. 세타는 아크 탄젠트 0.03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72가 나왔습니다. 맞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동 직전 속도를 구하겠습니다. 61.6km/h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가 없어요.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처음 속도죠. 발생 직전 속도니까요. 그러면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VI는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됩니다. V가 정지했으니까 0이고요. A는 마이너스 6.86, D는 15m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0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86 곱하기 1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4.35mPa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51.66km/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틀린 답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차량에 충돌된 보행자가 그림과 같은 형태로 운동하였습니다. 차량의 보행자 충돌 속도를 물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공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h는요, 충돌 시 보행자의 무게중심 높이고요. x1은요, 이 비행거리고요. x2는요, 이 활주거리입니다. g는 중력 가속도고요. 뮤는 보행자의 노면 마찰 계수입니다. 이 식은요, 이 비행거리와 활주거리를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충돌 지점에서 최종 정지한 위치까지의 거리만 알 때 활용하는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V는 루트 EG 곱하기 뮤 곱하기 루트 H 플러스 뮤분의 X 마이너스 루트 H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69번입니다. A차량이 평탄한 노면을 진행 중 수평으로 30m, 수직으로 9m 지점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때 추락 속도입니다. 단순 추락이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 시 수평 이동 거리는 30m였었고요. 높이는 9m였습니다. 중력 가속도 값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9.8mPa의 자승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추락 속도 구하면 되죠. 공식 V는 D 곱하기 루트 EH분의 G가 되는 사항이죠. D는요 30m였었고요. H는 9m, G는요 9.8mPa의 자승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30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분의 9.8이 나왔습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2.14mPa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79.7km/h가 나왔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70번입니다. 장착 기준에서 분리하고 있는 사고 기록 장치에
필수 운행 정보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은요, 4번입니다. 운전석 좌석 뒤에 착용 여부입니다. 그러면 EDR의 필수 기록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향 속도 변화 누계, 그리고 진행 방향에 속도 변화 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가속도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 알 수 있고요.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 그리고 가속 페달 변이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 누적 횟수하고요. 정보를 추출했을 때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한 누적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하고요. 정면 에어백, 경고등 점등 여부도 알 수 있고요. 운전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 조주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 등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리고 다중사고 횟수라든지요. 다중사고의 간격도 알 수 있습니다. 충돌이 2번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상기 항목들이요. 정상으로 기록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기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평탄한 노면의 견인계수가 0.7일 때요. 급제동하여 40m의 거리를 미끄러지고 정지했습니다. 제동 시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40m였었고요. 그리고 견인계수가 0.7이었었고요. 중력가속도값 안 주어졌으니까 9.8mP의 자승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 정지했습니다. 그럼 제동시 속도 구하면 되겠죠. 최종 정지했으니까요. 스피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 정보 없으니까요. 등가속도 3번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스피드마크 공식 V는 루트 2FGD이죠. F가 0.7이고요. G는 9.8이고요. D는 40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7 곱하기 9.8 곱하기 4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3.44mP이 나왔고요.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84.35km/h가 나왔습니다. 약 84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오토바이의 무게중심이 지면으로부터 40cm 높이에 있다가 외력의 작용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노면에 넘어지기까지의 소요된 시간입니다. 일단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중심 높이 h는요 40cm, 즉 0.4m가 되겠죠.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안 주어졌으니까요 9.8mP의 자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질 때는요 자유낙하와 같은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요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니까요 h는 2분의 1 gt의 자승을 적용하면 되겠죠.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죠. 그러면 시간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이는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g는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근을 없애려면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t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g가 9.8, h는 0.4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9.8분의 2 곱하기 0.4가 되겠죠. 계산하시면은요 0.29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아래 조건에서 차량의 나중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처음 속도가 25m/s이었었고요. 감속도 5mP의 자승이었습니다. 즉 A는 마이너스 5mP의 자승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감속하여 이동한 거리가 20m였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 VI는요 25m/s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20m였었고요. 이때의 가속도, 감속도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5mP의 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나중 속도 구해보죠.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이니까요, V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 자승이 마이너스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제곱근을 없애려면은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V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AD가 됩니다. VI가 25였고요. A는 마이너스 5, D는 20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5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2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0.62mP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트럭이 차도 가장자리에 서 있던 보행자의 발을 우측 뒷바퀴로 역가해왔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륜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스티어링은요.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 휠을 돌린 각보다 작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회전각도가 커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움직이죠. 롤링은요.
X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노즈 다이브입니다.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은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차량의 앞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노즈 다이브입니다. 답은 3번이죠. 75번입니다. 차량의 견인계수가 0.75일 때 3초 동안 감속하면서 40m 거리를 이동하였다면 처음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중 속도 정보가 없네요. 일단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 D는요 40m였었고요. 이때 견인계수는요 0.75였었고요. 시간은 3초였습니다. 나중 속도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를 구하겠습니다. 나중 속도를 모를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이 공식이죠. D는 VIT 플러스 2분의 1 AT의 자승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I 처음 속도니까요. 처음 속도 기준 이항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AT의 자승 자체가 플러스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T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VI는 T분의 D-2분의 1 AT의 자승이 됩니다. 분수가 두 개니까 복잡하죠. 그러면 2분의 1을 없애려면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우변의 모든 항에다가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AT의 자승만 남고요. ED가 되고 ET가 되겠죠. 그래서 ET분의 ED-AT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감속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VI는요. ET분의 ED- 또 마이너스 FG 곱하기 T의 자승이 됩니다. D가 40m였었고요. F는 0.75, G는 9.8이고요. T는 3초를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시키면은요.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0 더하기 0.75 곱하기 9.8 곱하기 3의 자승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죠. 계산하시면은요. 26.03m/s까지 나왔습니다.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